2장 되고 있고 4-2장이 temporal difference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 어떻게 보면 그 강학습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처음 등장한 거라고 했었죠. 그동안 배운 것은 그동안 쓸모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진정한 강학습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1에서 몬테칼로 배웠고 몬테칼로를 점진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했었죠. 그래서 이전 평균 뭐 UK-1에다가 K분의 1을 하고 새로운 샘플 빼기 이전 평균의 차이를 업데이트하는 어떤 그런 점화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용하면 이제 그 자체가 몬테칼로 방법이고 그거를 점화식 형태가 아닌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컨스탄트 알파 몬테칼로라고 불렀고 거기에서 타겟이 되는 GT를 원 스텝 루커 헤드로 바꿔치기 하면 그게 템포럴 디퍼런스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비유로 뭐 예를 들면 끝까지 볼 거냐 한 스텝만 앞서 볼 거냐 그런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몬테칼로와 템포럴 디퍼런스 간의 관계를 일단 증명은 안 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일단 결론부터 설명했었죠. 타겟과 밸류 펑션 몬테칼로에서의 차이, 좌변에 해당됩니다. 는 감마가 1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결국 템포럴 디퍼런스의 각각의 그 에러들 업데이트하는 가로 안에 있는 항들이었죠. 알파 뒤에 있는 그 항들을 다 더한 거하고 같다. 뭐 수식으로는 그런데 별 그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의미를 굳이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몬테칼로에서는 끝까지 다 간 다음에 판단한 그 에러가 결국은 템포럴 디퍼런스에서는 각 타임 스텝별로 이렇게 쪼갠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몬테칼로 에러를 잘게 타임 스텝스로 나눈 부분적으로 나눈 것들이 템포럴 디퍼런스의 에러 델타 T하고 같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오늘 간단하게 증명을 할 거고 그게 실제로 그런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은 뭐 약간의 트릭을 쓰면 되는데요. 자, 이게 몬테칼로 에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true 리턴 값, 실제 얻어지는 한 에피소드에서 얻어지는 값이죠. 여기서 t는 그 어떤 스테이트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스테이트에. 그러니까 s라는 어떤 스테이트가 t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t라는 시점에서 나타난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 스테이트를 st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점상에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얻어진 최종 토탈 리턴 값, 이게 GT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사이의 차이를 몬테칼로 에러로 정의를 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그 컨스탄트 알파 몬테칼로 알고리즘의 가로 안에 있는 놈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정의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놈이죠. 요 좌변과 템포럴 디퍼런스 알고리즘의 요 놈을 델타 T라고 우리가 부르겠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뭔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GT를 여러분들이 리턴을 정의할 때 이게 아마 2장에서 정의를 내렸었는데 GT는 리워드들을 지금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쫙 더한 거였죠. 녹화하시면서 다시 한번 적으면
사실 안 적어도 되는데 높아심에서 적는 겁니다. 이거였죠, GT가.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항을 가로로 묶어버리면 감마하고 RT 플러스 2부터 해서 똑같은 구조의 식이 쫙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GT하고 같은데 타임 인덱스가 하나 증가된 거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 GT 플러스 1이라. 이 장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GT 대신에 이걸 쓴 거고 이거 그대로 갖다 쓰고 근데 이런 항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했다 뺐다 해주자는 얘기죠. 뭐 그것도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순서를 바꿔치기 하자는 거죠. 얘가 일로 가고 둘 사이의 순서를 바꿔치기 하면은 바꿔치기 한 이후에 이 부분은 델타 t가 돼버리죠. 요게 이쪽으로 왔으니까 감마로 묶어보면 이런 모양. 자, 여기까지 가면 다 끝난 겁니다. 90% 끝난 건데 왜 그러냐? 식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리커시브한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여기에 G-V인데 여기도 G-V죠. 그렇죠? 다른 건 타임 인덱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구조를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놈은 델타 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타임 인덱스 하나 증가된 gt 플러스 2 마이너스 vst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자 여기도 여전히 똑같은 구조가 나오죠. g 마이너스 v 타임 인덱스만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타임 인덱스를 t를 t 플러스 2로 바꾸고 요 두 번째 라인을 여기다 갖다 바꿔치기 하면 계속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 붙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터미널 스테이트인 캐피탈 T까지 가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 타임이 T니까 GT-VST가 되는 거고 요 감마의 구조를 보면 감마의 그 파워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뒤에 있는 식에서 T를 뺀 것과 같죠. 라지 T에서 T 빼면 요게 파워가 되는 거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터미널 스테이트에서의 리턴 값은 그냥 제로로 보통 약속을 합니다. 뭐 다른 값을 써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고정된 상수니까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제로로 약속하고 터미널 스테이트 밸류도 당연히 제로가 토탈 리턴이니까 그냥 제로로 놓는 게 맞겠죠? 그러다 제로고 그래서 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냥 정리해 보면 뭐 이거를 K가 T부터 시작하는데 뭐 K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도 되죠.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감마 K K 대신에 그냥 T 플러스 K로만 바꾸면 되겠죠. 뭐 같은 식이고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유도될 수 있고 유도 과정 별로 안 중요하고 이 결론의 뒷과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즉 몬테칼로 에러를 시간의 단위로 잘게 쪼갠 것들이 결국은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와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만 무시해버리면 그렇죠? 디스카운트 팩터 요놈이 1이라고 치면 자, 이게 실제 그런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예시긴 한데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 예시입니다. 그냥 약간 간단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예시를 들은 것 같아서 어쨌든 좀 현실적인 예시인데 저 같은 사람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회사도 다녀보고 해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회사에서 퇴근할 때 집에 가는 시간을 예를 들면 그 예측하는 그런 뭔가 강화학습 알고리즘 뭐랄까요?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그것도 광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파트를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리워드하고 밸류 펑션을 정의를 내야 되는데 리워드는 그걸 떠나서 밸류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집에까지 가는데 뭐 주차장으로 나가야 되고 주차장에서 운전해서 고속도로까지 나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서 또 이제 고속도로 엑sit 나와서 동네 국도로 들어가야 되고 국도에서 다시 동네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고 골목길에서 다시 우리 집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경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얘기들이. 그러면 각 위치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시간에 대한 예측값을 밸류라고 정의를 내리자는 거죠. 그게 밸류의 정의가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밸류가 정의됐을 때는 리워드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밸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는 뭐 언급을 안 했지만 전제 가정은 1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총합이 중요하지 이걸 뭐 미래의 시간을 덜 웨이트를 주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밸류는 리워드들의 합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워드들의 합의 평균이니까 리워드를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거냐? 각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주차장, 뭐 고속도로, 국도 뭐 이런 각 위치별이 순서대로 주어지는데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갈 때 그 지나가는 시간, 경과되는 시간.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집까지 뭐 세 스텝을 쳐야 되면 세 스텝 동안 각각의 스텝 동안 경과되는 시간들을 다 더하면 남은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밸류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요 관점에서 서메이션 한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리워드는 각 그 지리적인 위치에서 다음 지리적인 위치 사이의 경과 시간을 리워드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다. 요거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리워드를 이게 사실은 게임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스타크래프트나 오픈 AI 그런 아트리 게임들의 그 리워드들을 정의를 내릴 때 그 스크린에 보통 위에 뭐 이렇게 현재까지 점수 쭉 나오죠. 그 현 타임 스텝과 넥스트 타임 스텝 간의 그 점수들의 차이를 보통 리워드로 해서 많이 학습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나오는 리워드는 그러니까 점수는 리워드가 아니고 사실은 토탈 리턴이 현재까지 다 얻어진 점수들의 총합. 당연히 맞죠. 네. 자 이렇게 정의하면 시작점에서 회사에서 집까지 가는 총 시간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밸류가 남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위치를 스테이트로 보고 위치별로 총 하나, 둘, 셋, 6개의 스테이트가 있네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 이거는 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시작점부터의 증가된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작점에서 남은 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트가 1, 2, 3, 4, 5, 6라고 하면 V1의 값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평소에는 평균적으로 집에까지 가는데 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보통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시작점이니까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합치면 마지막 요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무런 추가 정보가 없으니까 예상 시간이 그냥 지금까지 경험상 30시간 이었으니까 30분이었으니까 30분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침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럼 평소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면 주차장까지 가는데 5분 걸렸고, 그러면 평소 같으면 25분만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35분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숫자를 지금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와서 10분 정도 더 지체될 걸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원래 합쳐서 총 30분이어야 되는데 15분 걸린다는 얘기는 아까 그 딜레이 상황까지 고려해서 35분, 그러니까 5분 더 걸리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도로 나왔더니 운이 나쁘게 교통량이 많아서 앞에 트럭이 엉금엉금 가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 30분 걸렸어야 되는, 이미 30분 경과됐는데 10분 더 걸린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예측값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나 그 예측값이 요 펑션이 된다는 거죠. 남은 시간이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TMI이긴 한데 이 시간은 사실은 과학수 문제로 본다 그러면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과학습의 문제긴 한데 여기서는 남은 시간을 다루는 거니까 과학습을 풀려면 좀 이상하죠. 이거 남은 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학습 풀 때는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취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여기서 고려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팔러시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팔러시는 생각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예시로 하나 든 거고, 이 제일 오른쪽 칼럼 토탈 타임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런 까만 선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렇죠? 현재 시작점, 갑자기 점프하는 이유는 비가 와서 점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 문제 없어서 다시 떨어지고, 근데 트럭이 앞에 막고 있어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례별 보인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예시를 하면 이게 이제 토탈 타임이고 그 검은 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에러하고 TD 에러를 여기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왼쪽이 몬테칼로 에러고 빨간 선입니다. 오른쪽이 TD 에러. 그래서 몬테칼로 에러는 끝날 때까지의 타겟, GT가 이놈이죠. GT하고의 차이점들을 계속 보는 거고, 그 다음에 TD 에러는 원 스텝만 본다 그랬죠. 원 스텝, 넣고의 헤드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하고의 차이점만 이렇게 그런 것이 되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여기 있는 빨간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G-V하고 exactly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고 여러분 집에 가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TD 에러도 그 델타 T하고 exactly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숫자는 같은데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고, 키포인트는 뭐냐, 어쨌든 이 빨간 화살표들의 크기가 왼쪽은 몬테칼로 에러, 오른쪽은 TD 에러가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방금 우리가 이 식을 보였죠. 몬테칼로 에러는 TD 에러들의 감마가 이를 때 합이다 라는 걸 보였는데 실제로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t equal 0 시점에서의 몬테칼로 에러인데 그때
그러니까 몬테칼로 에러는 끝까지 다 본다 그랬죠. 에피소드가 다 끝날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다 본 에러입니다. 타겟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D 에러를 보면은 TD 에러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빨간 것들인데 플러스도 될 때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죠.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들을 다 더하면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가 같다. 크기가.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요거 캔슬 되죠. 요 놈과 요 놈이 합쳐진 게 t 이퀄 0에서 요 크기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t 이퀄 0 시점에서 맞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식이 t 이퀄 1 시점에서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t 이퀄 1 시점은 이 시점이죠. 그때는 화살표가 요거 하나뿐인데 이렇게 작은 화살표인데 t 이퀄 1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왼쪽은 무시하고 두 번째부터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 서로 캔슬되고 요 놈만 남죠. 요것과 요거 같다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MC 에러하고 TD 에러가 그런 아까 증명한 식과 동일한 관계를 갖는 거죠. MC 에러는 각 타임 시점에서 MC 에러는 그 타임 시점부터 끝까지의 TD 에러의 합과 같다라는 걸 실제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몬테칼로와 TD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에러 측면에서 사촌관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뭐 완전히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고. 자, 그래서 몬테칼로 TD가 식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철학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심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TD는 장점이 뭐냐? 중간 과정에서도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에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원스텝, 그걸 이제 이따 설명하는 부스트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원스텝 헤드를 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중간중간에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몬테칼로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즉 몬테칼로는 뭐 그 야구에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 보는 사람들 거기에 그 아나운서들이 가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죠? 누가 얘기한 건지 알아요? 60년대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 요기 베라인가? 네, 요기 베라는 사람이 그런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몬테칼로도 야구하고 동일한 상황이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몬테칼로는 끝날 때까지는 끝낼 수가 없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몬테칼로하고 야구 비슷하다. 자, 그래서 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학습을 할 수 있고 TD는 몬테칼로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TD는 에피소드가 무한대로 지속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간에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몬테칼로는 에피소드가 무한대로 지속되는 상황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끝나질 않으니까. 그러면 끝나질 않으니까 학습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구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약간 또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 이제 방금 얘기한 거는 근본적인 차이점, 뭐 약간 철학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몬테칼로는 이론적인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언바이어스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몬테칼로의 그로 계산된 밸류 펑션을 평균을 취해보면 그러면 트루 밸류 펑션하고 같아집니다. 그런 게 언바이어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성질인데 그러니까 컨버지 했을 때는 컨버지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트루 밸류 펑션에 간다라는
그런 개런티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론적인 장점이 있는데 단점 거꾸로 컨버지 할 때는 좋은데 컨버지 할 때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중간 과정에 오락가락 변화가 많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또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TD는 반대라는 로우 밸런스니까 중간에 좀 빨리 컨버지를 하는데 이제 이따가 예시를 들겠지만 컨버지를 한 상황에서는 약간 엉뚱한데 컨버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4장에서 나오고 이제 나중에 approximation 하는 그런 테크닉에서도 또 여전히 등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굿뉴스인 거는 이 알고리즘은 어떤 true value 펑션의 컨스턴트 알파인 경우 평균은 같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 probability 1이라는 거, 이 알파라는 스텝 사이즈를 시간에 따라서 디케이를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쓴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또 트루 밸류 펑션에 컨버지 한다라는 것도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증명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뭐 미분 방정식 형태로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방법론을 이런 그 컨디션을 딥러닝에서 들어본 사람들 있을 때 로빈슨 먼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빈슨 먼로 컨디션은 알파 n이 시간에 따라서 n에 따라서 계속 디크리싱 하는 그런 시퀀스라고 볼 때 TD 알고리즘의 알파가 요거였죠. 여기선 원래 오리지널 알고리즘 고정시켰는데 이걸 시간에 따라서 디크리싱 하는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 놈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이게 컨버지 한다라는 거를 또 이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증명이라서 뭐 지금 강학습 다루는 데서 너무 디테일한 거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이론에서 굉장히 뭐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론이니까 뭐 궁금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도로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라고요. 자,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알파 n의 뭐 가장 간단한 예시가 알파 n은 뭐 예를 들면 n분의 어떤 상수 c 뭐 이런 것들 n분의 1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n분의 1은 무한급수로는 발산하지만 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성질입니다. 공학수학이나 뭐 이런 데서 배웠을 텐데 그런 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알파 n을 n분의 어떤 상수값으로 디케이 시키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다. 러닝 레이트를 n분의 1로 디케이 시키는 그런 방법론. 그러면 이제 몬테칼로하고 TD가 실용적으로는 어느 게 더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실용적으로는 이미 암시되고 있듯이 TD가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몬테칼로가 더 장점이 있지만 TD가 더 빨리 스피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나중에 다루는 강학습 알고리즘들이 결국은 이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 TD 알고리즘 이거를 뭐 사실은 에피소드를 무한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유한계이고 그다음에 유한계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에폭이라고 하죠. 머신러닝에서 여러 번 이제 이터레이션을 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데 이 에폭을 무한대로 가면 사실 둘 다 똑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실제 현실적으로 무한대로 갈 수가 없죠. 적당한
에폭에서 끊어야 됩니다. 이 에폭 또는 뭐 이터레이션 수로. 그 말은 현실적인 고려를 하면은 중간 컨버지하기 전에 중간쯤에서 스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 그러면 TD 알고리즘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적인 강학습의 기본 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몬테칼로하고 TD가 정말로 속도 차이가 실용적으로 얼마큼 나는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실험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이런 랜덤 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N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는 5개의 체인이 있어서 5개, 5 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5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C라는 중간 스테이트에서 항상 시작을 하는데 랜덤하게 랜덤 팔러스를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팔러스의 액션은 2개뿐이 없습니다. 바로 가냐, 우로 가냐. 네, 2분의 1 확률로 자도를 그냥 동전 던지기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제 환경을 고려하고 터미널 스테이트는 양쪽에 이렇게 2개가 붙어서 총 7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5개 non 터미널 스테이트, 2개의 터미널 스테이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웠던 벨만 이퀘이션으로 요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다이렉트하게 벨만 이퀘이션 풀어서 요 랜덤 팔러스에 대한 이그젝트한 밸류 펑션을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딱 숙제로 하면 좋은 문제겠죠? 숙제로 해보기 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풀어도 직관적으로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워드가 오른쪽에만 1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다 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스테이트로 갈수록 유리한 상황이고 왼쪽 스테이트는 불리하죠. 그럼 밸류가 당연히 오른쪽은 1에 가깝고 왼쪽은 0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0이고 요게 1이라고 치면은 그거를 그냥 직선을 쫙 커서 이거는 총 몇 구간이 있죠? 총 6구간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6분의 1, 여기는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실제로 밸류가 트루 밸류 펑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벨만 이퀘이션 풀어보면 못 믿겠는 사람은 집에 가서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보세요. 직관적으로도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벨만 이퀘이션 안 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밸류 펑션은 여기 있는 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D 알고리즘과 이제 컨스턴트 알파 알고리즘을 했는데 TD 알고리즘만 먼저 알파가 0.1로 놓고 지난 시간에 배운 TD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주사위 던져서 왼쪽 갔다가 주사위 던져서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스테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데 타임 스텝별로 1스텝, 10스텝, 100스텝 지나면 정말 한참 지나면 트루 밸류 펑션이 점점 가까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심심한 사람들은 실제로 파이썬 코딩에서 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도록. 자, 그래서 TD 알고리즘 그렇고 또 몬테칼로도 컨스턴트 알파로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TD와 몬테칼로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TD는 각 타임 스텝별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몬테칼로는 한번 에피소드를 끝날 때까지 만들어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 끝나면 다 끝난 다음에만 한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컨스턴트 알파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여기 실선, 그 다음에 TD 알고리즘은 회색. 각 다른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TD가 이건 에러니까 수직축은 TD가 빨리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만큼의 길이로 이렇게 카운트했을 때 이제 대략 보면 한 100 에피소드 지나면 대략 컨버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참 지나면 결국은 같이 갈 겁니다. 근데 100 정도 스텝 지나면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야 되는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고 실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에피소드를. 그래서 TD가 유리하다. 이거는 이론적인 결론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실용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배치 업데이팅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약간 다소 이건 뭐라 그럴까? 약간 몰라도 되는 개념이긴 한데 책에 있어서 뭐 굳이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배치 업데이팅이라는 거를 왜 고려하냐면 몬테칼로하고 TD를 이론적으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몬테칼로는 이론적으로 분석이 쉬운데 그냥 에피소드 단위로 딱딱 끊어서 분석이 가능한데 이 TD 알고리즘 중간중간에 막 밸류 펑션이 막 다이나믹하게 막 변하죠. 그런 특징 때문에 이론적으로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TD 알고리즘을 약간 몬테칼로처럼 바꿔준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중간에 막 변화되는 거를 중간중간에 변화시키지 말고 몬테칼로처럼 알고리즘은 같은 알고리즘 쓰는데 에피소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한꺼번에 업데이트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 결과 중간 결과를 다 먹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딱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그걸 에피소드 단위로 해도 되는데 에피소드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총 K개가 있다. 100만 개 에피소드가 있다. K가 100만이 되는 거죠. 100만 개 에피소드를 다 모아놓은 데이터. 이런 걸 이제 딥러닝에서 배치라고 그러죠. 한 배치가 다 끝날 때 다 모았다가 동시에 업데이트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몬테칼로하고 TD 알고리즘은 업데이트하는 시간 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느낌이라 두 개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하는 순간을 맞춰준 거라고 강제로. 그러니까 몬테칼로는 그대로고 오히려 이 TD를 강제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만든 거죠. 최종적으로 나중에 업데이트하게.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했다 정도로만 이해는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정을 하면은 TD하고 몬테칼로가 약간 다른 비해별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어떤 다른 비해별을 보이느냐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말한 그 배치 방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수직칙은 몬테칼로입니다. 자, 배치를 했으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커브가 여러 샘플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스무즈해지겠죠. 아까는 막 왔다 갔다 왔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지글지글한데 커브들이. 왜냐하면 랜덤한 것들이 막 순간순간 다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근데 여러 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평균을 내버리니까 비해벼가 좀 스무드해지고 그렇죠? MC 몬테칼로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TD도. 근데 여전히 TD와 MC의 그 속도적인 차이점은 여전히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런 배치 시나리오를 바꾸더라도 TD가 여전히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배치 상황에서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TD의 장점을 포기했는데도 여전히 이게 몬테칼로보다 그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TD 알고리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려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걸 무한대까지 에피소드를 끄집어 갔을 때 뭐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사실은
거의 같아질 텐데 좀 어떤 특이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무한대로 가도 하나로 컨버지 안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론적인 TMI라 사실 책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나 저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약간 몰라도 되는 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 몬테칼로 TD가 컨버전스를 하는데 다른 포인트로 컨버지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그런 카운터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이 TD하고 몬테칼로의 철학적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TD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 자체에 MDP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몬테칼로는 그 알고리즘의 특성상 그냥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보는 거기 때문에 MDP 자체를 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이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몬테칼로하고 TD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배치를 얘기했는데 주어진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를 쓰는데 몬테칼로 알고리즘의 철학은 뭐냐면 얘가 MDP인지 아닌지 난 don't care야.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평균을 구할래라는 전략이고 이 MDP는 어떤 전략이냐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마르코프적인 비헤이비어가 나타나면 난 그걸 활용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한 이런 랜덤 워크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개가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이상한 아주 스페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좀 이상한 아주 이상한 이그젬플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TD 알고리즘처럼 알고리즘 자체에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MDP 가정이죠.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certainty equivalence estimation이다. 뭐 용어는 거창한데 별게 아니고 알고리즘 자체에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가정을 포함. assumption이 들어가 있는 그 가정이 뭐냐? MDP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이론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이게 이제 그냥 그 확률 통계학에서 에스티메이션 티어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에스티메이션 티어리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에스티메이션 티어리를 이용하면 또 어떻게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몬테칼로 방법론은 그 로스 펑션이 여러분들 딥러닝에 배웠던 로스 펑션을 민스퀘어 에러 L2 놈을 쓰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L2 놈으로 쓰는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TD 알고리즘은 로스 펑션이 L2 놈이 아니라는 L2 놈이 아니고 크로스 엔트로피 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니니까 사실은 가우시안인 경우는 사실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나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는 빼겠습니다. 취소하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론이다. 그래서 머신러닝 배운 사람들, 뭐 정보이론 배운 사람들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뭔지 배웠을 테고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주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랜덤 베리어블 x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그 디스트리뷰션의 값이 나오겠죠. 그 디스트리뷰션이 최대화되게 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아웃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최대화되게 하는 디스트리뷰션의 값이 최대화되게 하는 방법론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하려면은 가정이 이런 놈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확률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그 임포턴스 샘플링 할 때 그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임포턴스 샘플링을 유도할 때 전체 패스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 전체에 대해서 확률을 구했었죠. 트랜지션하고 팔러스가 곱한 게 계속 곱해지는 형태. 자, 그 확률이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에피소드에 대한 확률은 결국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곱하기 팔러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팔러스는 뭐 이미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랜덤 팔러스 같은 걸 쓰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팔러스는 없다고 보면은 그냥 액션으로 주어진다고 보면은 결국은 전체 확률을 결정하는 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들의 곱으로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MDP를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TD 알고리즘이 결국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샘플 평균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구해서 그걸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게 샘플 프로버빌리티가 됩니다.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주사위에 6개 면이 나오는 확률이 불균등한 어떤 주사위가 있을 때 그 확률을 대강 계산하고 싶으면 100번 던져서 각각 면이 나온 횟수들을 카운트하고 그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그게 확률이 되겠죠. 딱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계산할 때, 그렇죠? 주어진 액션과 현재 스테이트와 넥스트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입니까? 바로 이 확률을 구해서 이것들을 다 곱한 거를 최대화하는 방법론이 바로 TD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중간 과정은 다 이게 확률 통계 이론에서 다 유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강학습 시간이지 확률 통계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다른 책이나 과목을 보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리워드도 같은 식으로 샘플 평균을 구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리워드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합들의 평균들이 이제 밸류 펑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랜덤워크 5체인 같은 프로그램이 두 개가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의 거의 90%는 뭐 걱정 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골라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아주 특수한 example에서는 이 두 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아주 심플하면서 특수한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런 MDP 문제가 있다. 타스크가 있다. 스테이트는 두 개뿐이 없습니다. A, B. 터미널 스테이트 두 개가 하나가 있고요. 사실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근데 A에서 B로는 트랜지션이 무조건 100% 일어납니다. 리워드 제로. B에서는 4분의 3 확률로 리워드 1이 이루어지고 4분의 1 확률로 리워드 제로가 이루어지는. 자, 이런 태스크가 있을 때 이거를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뭐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8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많이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A에 있다가
리워드 제로로 B로 가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그런 패스고 B에 있으면 1로 가는 거. 그런 게 5개가 나고 6개가 나고 B에 있다가 1로 간 게 하나 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더 많이 모을 수 있는데 8개만 모은 거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딱 8개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 몬테칼로하고 PD 알고리즘으로 이걸 구현을 해보죠. 실제로 밸류 펑션을 컨스턴트 알파 MC랑 PD 알고리즘으로 이 배치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몬테칼로는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A의 밸류를 알고 싶으면 그냥 A가 있을 때 상황만 보면 되죠. 근데 A가 있는 상황은 요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딴 데는 A가 등장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리워드 제로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은 A의 트루 리워드, 그러니까 몬테칼로 밸류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몬테칼로인 경우는 VA는 제로인데 TD인 경우는 만약에 아니고 실제 가정입니다. TD는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A하고 B가 이런 연결 관계가 있다. 다만 이쪽에 리워드나 이런 걸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반대 맞네요. 네. 네. 그 상황에서는 자 A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B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MDP를 알고 있는 상황이면 TD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B로 간다는 얘기고 B에 의해서 결국은 A의 리워드가 결정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다. TD 알고리즘은. 그런데 B에서 보면 총 8개 상황이 있는데 8개 상황에서 0이 나온 거, 리워드가 0이 나온 건 2개. 그 다음에 1이 나온 건 6개. 그렇죠? 그러면 이때 B라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TD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A의 밸류하고 B의 밸류가 같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밸류는 B의 밸류가 되고 B의 밸류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몬테칼로랑 비슷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총 8개 중에 6개가 1이 되는 거니까 8분의 6,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TD에서는 VA, VB가 다 똑같고 풀 스테이트가 똑같고 4분의 3이고 몬테칼로에서는 VA가 그냥 제로고 VB는 여기서도 뭐 공교롭게 4분의 3입니다. B만 보니까. 그러니까 VB는 똑같은데 VA에 수정된 값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치가 이만큼 주어졌을 때 아무리 이거를 열심히 계산해봐야 컨버지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면 TD는 추가적인 가정을 하고 있어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없습니다. 현대적인 학습에서는. 근데 이제 이론을 다루는 사람들, 이제 텍스트북 서튼 교수는 과학수 이론을 다뤘던 사람들이라 이런 이론적인 차이점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피컬하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끝났고 그래피컬하게 몬테칼로하고 TD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항상 그래픽하게 다뤘으니까. 그래서 몬테칼로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속담이 명언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유는 토탈 리턴을 구해야 되는데 토탈 리턴은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현재 시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가능한 패스 중에 어느 특정 패스를 선택해서 끝까지 가는 요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런 하나의 싱글 체인 형태가 된다. 그래픽화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꾸불꾸불하지만 쭉 피면 하나의 하나의 실과 같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TD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그래프에서 GT를 여기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한 스텝만 앞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굳이 예시를 들자면 몬테칼로 방법은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 문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아직 실제로 걸어가서 몇 스텝 갔나? 걸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 이 TD 방법은 뭐냐면 한 스텝만 딱 가고 그냥 내 한 스텝이 저까지 한 몇 번이 더 필요할까를 대충 짐작해서 이게 한 요 사이즈면 10스텝 가겠구나 해서 저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TD는 한 번만 딱 가는 5스텝 해야 되고 몬테칼로는 한 번, 두 번 끝날 때까지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싱글 스레드죠. 싱글 스레드인데 가는 게 딱 한 스텝만 가는 여기서 두 스텝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액션을 취하는 거를 하나의 노드로 취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3장에서 배웠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뭐냐? 이제 몬테칼로하고 TD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의 패스만 봅니다. 왜냐하면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주사위 던지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옆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스텝만 보기는 하는데 모든 가능한 미래를 다 본다는 얘기죠. 모든 가능한 미래를 한 스텝 뒤에 미래를 다 본다는 얘기는 옆으로 본다. 와이드하게 보는 거고 몬테칼로하고 TD는 뭔가 이렇게 수직 버티컬하게 본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호리존털하게 본다.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즉 이런 트리 구조를 항상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몬테칼로 TD는 하나의 패스만 갔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하나의 패스가 아니고 트리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부스트래핑을 지난번에 그냥 간단하게만 주관적으로 설명했는데 정확한 정의는 어떤 추정치를 계산할 때 밸류 펑션을 추정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밸류에이션에만 팔로스 이밸류에이션에만 포커스를 한다면 그 밸류 펑션을 추정치를 계산할 때 밸류 펑션의 이전 추정치로 그걸 계산하는 방법로. 즉 무슨 얘기냐면 추측이라고 본다면 추측을 하는데 또 다른 추측, 즉 조금 올드한 추측으로부터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내는 기법. 그래서 영어로는 뭔가 속담처럼 표현하면 guess from a guess. 추측으로부터 얻는 또 다른 추측. 그게 부스트래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벨만 이퀘이션 그 자체가 부스트래핑입니다. 왜냐하면 원 스텝 뒤에 추측 펑션으로부터 현재 스텝의 추측을 구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부스트랩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몬테칼로는 부스트래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다 가는 거니까. 추측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TD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한 스텝 뒤에 추측을 쓰죠. TD도 추측을 씁니다. R 플러스 감마 V S 프라임. S 프라임에 대한 V가
추측이죠. 그러니까 옆으로 다 보느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투 스태핑에서 넥스트 스텝에 추측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샘플링은 몬테칼로 TD는 샘플링하지만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샘플링할 필요조차 없죠. 그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직 측은 이 백업이란 개념은 그 트리 구조상에서 밑에 있는 놈을 가지고 위에 있는 놈을 업데이트하는 게 백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거냐, non 샘플링을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할 거냐, 할 거냐가 이쪽 축이고, 이쪽 축은 이제 한 스텝만 볼 거냐, 원 스텝만 볼 거냐, 멀티플 스텝을 볼 거냐. 멀티플 스텝은 무한대 스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 하나의 뭐 네 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 백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풀 백업을 한다는 얘기는 모델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 와이드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은 와이드 하느냐, 뭐 내로 하느냐 이렇게 차이로 볼 수도 있죠. 여기서는 샬로 하느냐, 딥하냐, 그러니까 와이드 하냐, 내로 하냐, 그다음에 샬로 하냐, 딥하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요 세 개의 규칙이 맞습니다. 위에 거는 안 쓴다. 왜냐하면 다 보면서 딥하게도 다 보는 거는,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면 MDP가 아닌 상황, 마르코프가 아닌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MP 하드 문제들, 뭐 트래블링 세일스 프로블럼, 대부분의 많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수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거 과학수 과목이니까 과학수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분야도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프락시메이트에서 푸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죠. 뭐 지네틱 알고리즘, 무슨 여러 가지. 근데 컨버지가 개런티 안 되는 그냥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와이드하게 보면서 그 원 스텝만 보는 거를 다이나믹 프로그램,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TD 알고리즘은 내로하면서 쉘로하고, 가장 작은 어떤 그러니까 시간축으로도 가장 작게 보고, 뭐 그 측면에서도 가장 작게 보는 TD 알고리즘이고, 몬테칼로는 샘플을 하는데 끝까지 다 보는, 즉 딥하게 보는 세 가지가 이렇게 뭐 굳이 뭐랄까요, 상대적인 어떤 특성들을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타입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걸음걸이로서 TD와 몬테칼로를 설명했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면 TD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목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몬테칼로를 끝까지 다 걸어보는 거, 원스텝 TD 알고리즘은 원스텝만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사실 원스텝 보는 것보다는 투스텝 가서 판단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조금 더 많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스텝이 전부냐? 3스텝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이미 n스텝까지, n개의 스텝을 n번의 넥스트 스텝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그래서 원 스텝은
그냥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원스텝은 운동할 리워드 나오죠. 그 다음에 넥스텝에 그러니까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ST를 가지고 그 TDL을 구성한다는 거죠. 근데 투 스텝은 어떻게 하느냐? 한 스텝 리워드 나오죠. RT 플러스 1. 번째 스텝 RT 플러스 2가 나오죠. 감마 값으로 디스카운트해서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RT 플러스 2. 그다음에 여기 이 시점에서의 밸류 펑션. 감마 제곱 V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올드한 밸류 펑션. 그래서 리워드들을 쭉 원 스텝이면 하나의 리워드, 투 스텝이면 두 개 리워드, 쓰리 스텝이면 세 개 리워드 디스카운트해서 더하고 나중에 최단 끝에 밸류 펑션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형태로 해서 그 값을 우리가 몬테칼로 알고리즘에서 GT를 원 스텝으로 대체했었으니까 GT를 이 새로운 N 스텝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개념은 엄청 쉽죠? 그래서 GT를 조금 일반화해서 스텝 본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다 T입니다. T 플러스 1까지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투 스텝은 리워드 2번 더하고 두 번 스텝 D의 밸류 펑션 그 다음에 N 스텝 D는 N번 리워드 더하고 마지막에 감마 N승 그 다음에 밸류 펑션 그리고 이 밸류 펑션들이 이전에는 타임 인덱스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타임 인덱스를 붙여줍니다. 어떻게 붙여주냐면 실제로 데이터를 얻는 시점이 예를 들면 2 스텝 한다 그러면 현재가 T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2죠. T 플러스 2까지 사실은 데이터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미 현재 시점이 T가 아니고 사실은 실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T 플러스 2가 현재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직전 T 플러스 1이 바로 직전이니까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최종 시점의 직전을 타임 인덱스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니까 사실 책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진 거는 밸류 펑션들이 그냥 타임 인덱스가 좀 있다. 그거고 그래서 N 스텝일 경우 이제 N 스텝을 앞서 보는 거죠. 현재 시점은 T고 그러면 올드한 밸류 펑션은 사실은 N-1 스텝 때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N 스텝 때, 즉 T 플러스 N 스텝에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TD 알고리즘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그러니까 true return 값을 이걸로 대체하는 거죠. N 스텝 return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여기는 올드한 들어가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의 밸류 펑션이 이제 서로 다를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같아지면은 이거는 이제 컨버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N스텝 알고리즘은 지금 원스텝 방금 전까지 배웠던 게 원스텝 알고리즘입니다. 원스텝 알고리즘을 시간 하나 빼서 TD 제로라고 하고 N스텝 알고리즘은 투 스텝 알고리즘은 뭐 예를 들면 TD1이 되겠죠. 2스텝씩 빼서 N스텝 알고리즘은 TD-1이 될 테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TD0에서 제로가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빼놓은 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스텝 알고리즘의 이제 수도코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TD 알고리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밸류 펑션 뭘로 시작해도 상관없다 그랬었죠.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올제로 시작해도 되고, 그다음에 알파 고정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n 스텝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좀 있어야겠죠. 저장 공간을 이렇게 보통 하드웨어 서큘러 버퍼라고, 서큘러 버퍼를 만들어 놓고, 서큘러 버퍼라는 얘기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n개 저장 공간, n개의 바이트가 있으면 순서대로 집어넣다가 꽉 차면 다시 열로 들어가서 다시 지워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소드별로 TD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돌리고 N스텝을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처음 N스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N10일 경우 10스텝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데이터만 모아야 돼요. 그래서 10스텝 지난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데이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밸류 펑션의 그 인덱스가 t 플러스 n-y 나와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10스텝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려면 실제로 0스텝부터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스텝 가야만 되는데 그 직전이 언제는 9스텝이죠. 9스텝의 밸류 펑션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쭉 돌려갖고 현재 시간에서 t 플러스 1에서 n 뺀 거를 타우라고 하고 요 타우가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얘기한 t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타우가 0 이상일 때, 즉 n 스텝 이후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정의 내렸던 그 gt t 플러스 n, 즉 스텝까지의 리워드를 쭉 더한 거 있었죠. 리워드만 더합니다. 마지막 항 빼고. 그 마지막 항은 감마 n이 여기서 들어간다 그랬죠, 항상. 그렇죠? 감마 n에 방금 직전에 그 새로운 타임 인덱스가 이제 t를 안 쓰고 요거를 전체 원래 절대 좌표 타임 축이 t라 그러면 그거를 n-1로 좌로 이동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축을 우로 이동한 거고 전체 데이터를 좌로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좌표축을 우로 n-만큼 이동한 게 타우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좌표축이 시간축이 타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우 플러스 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 스텝이 10이었으면 바로 직전 스텝 우리 처음 시작점이라고 했죠. 9.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타우가 0에 해당된다 그러면 n을 빼면 t 플러스 1인 상황,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값을 여기다 더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인덱스 차이만 있지 그걸 무시하면 바로 직전의 v s 타우가 되겠습니다. 이 t 대신에 타우로 바뀐 겁니다. 좌표축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웬만한 쓸 만큼. 그리고 g에 해당하는 거 방금 위에서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전 v. 타임 인덱스만 좀 시프트 된 거 말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있는 동일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동일한 구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n 스텝을 처음에는 약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n 스텝 초반 n 스텝은 무조건 이니셜라이제이션처럼 비슷하게 데이터 게더링만 하고 업데이트 못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끝내기 전에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증명을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에러 리덕션 프로퍼티라는 게 있는데 n스텝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입니다. 뭐냐면 방금 구한 n스텝 리턴 값들의 평균과 true value 펑션의 차이의 맥시멈은 그 바로 직전 value 펑션과 true의 차이의 에러의 감마 인승 곱해진 거보다 작고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성질인 거죠. 왜냐하면 좌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실제 데이터에 의한 true 값이 되겠고 그 true 에러가 사실은 이런 value 펑션과 estimated 된 value 펑션과 true value 펑션의 차이부터 뭐 일종의 어퍼 바운드 되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직관적으로는 바람직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n스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런 성질들도 유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놈은 이 항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항에 해당돼요. 여기는 리워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n스텝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것과 어떻게 보면 서로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스텝 알고리즘까지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n스텝 알고리즘이 그러면 끝처럼 보이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걸 또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확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확장된 버전 알고리즘이 또 굉장히 재미난 특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TD 알고리즘과 몬테칼로 알고리즘이 서로 접목될 수 있는 두 개가 완전히 철학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죠. 놀라운 사실은 몬테칼로와 TD 알고리즘이 놀랍게도 또 하나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TD 람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 올라오는 거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은 시험 시간입니다. 그래서 15분 전에 시작해서 15분 늦게 끝나니까 오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